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우디 신차 발표회 나왔습니다. 진짜 아우디 신차 발표회를 갔던 기억이 진짜 오래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우디가 다시 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차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아우디의 공백을 깨는 차는 이 신형 R8이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고성능 모델인 V10 플러스 모델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우디 신형 R8이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2006년에 그때 아마 파리모터쇼였을 것 같은데 그때 R8이 처음 공개됐을 때는 진짜 쇼크였습니다. 완전 이런 비주얼의 차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만나볼 수 없었던 뭔가 그런 외계에서 온 진짜 우주선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신형 R8은 사실 그 정도의 충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조금 다듬었고 그때 R8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부분은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이런 여러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드십 구조의 스포츠카를 내놓으면서 좀 이런 독보적인 약간 위치를 좀 차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뒤로 R8이 나오면서 뭔가 모터스포츠도 더 활발하게 했었고 굉장히 많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R8은 뭐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는 차는 아니지만 뭔가 그 아우디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나라의 국내 출시는 좀 늦어져서 지금 쿠페 먼저 나오지만 사실 지금 스파이더 모델도 공개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999대만 한정으로 판매되는 후륜 구동 모델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V10 그리고 V8 엔진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직은 이제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V6 모델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우리 국내에 이제 도입되는 모델은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V10 플러스 모델이고요. 뭐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이제 마력은 한 60마력 정도 높아졌습니다. 확실히 그 1세대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2세대 모델도 람보르기니의 엔진 뭐 이런 것들 셰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도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1세대 R8의 디자인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 지금 봐도 굉장히 우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2세대로 바뀌면서 조금 날카로워지고 최신 아우디의 디자인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전 세대 디자인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것 같지만 뭔가 기능적으로라든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좀 예전엔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졌었던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각을 줬고 이 아우디의 싱글 프레임 그릴도 상당히 날렵해졌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무엇보다 일단 눈매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아우디가 주간주행 등을 이제 LED를 직접 여러 개를 박아서 이렇게 모양을 냈다면 지금은 약간 면발광식으로 LED 개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LED 개수는 줄였지만 저렇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뭔가 시각적으로는 더 와닿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램프는 이제 LED 램프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세 칸이 있잖아요. 세 칸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첫 번째 칸이 이제 레이저 라이트 상향등만 되는 이제 레이저 빔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왼쪽에는 이제 다시 LED 램프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제 코너링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냥 LED로 이제 빛을 비춰주고요. 이제 상향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600m까지는 굉장히 환하게 비춰준다고 해요. 네,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일단 경량을 위해서 이 V10 플러스 모델은 여러 가지로 좀 시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카본 스포일러 같은 부분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차체 곳곳에 카본 파이버를 좀 많이 썼습니다. 조금이지만 이 밑에까지 좀 들어가 있는 카본 파이버 프론트 윙이 적용이 돼 있고 네, 아웃사이드 미러도 저런 식으로 이제 카본 파이버로 적용이 돼 있고
네, 외부 패널은 전부 알루미늄입니다. 에어 인테이크 부분을 막아놓은 저 패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완벽하게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두 개로 나눠 놓으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고, 근데 지금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리어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V10 모델과 차이는 이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하단 디퓨저 같은 경우도 카본 파이버로 제작이 되어 있고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좀 정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 이 차체 밑바닥을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밑바닥도 언더커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돌출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 역학적인 뭔가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해놨고, 아우디 R8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합금과 뭐 알루미늄 단조 알루미늄을 많이 썼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엔진룸과 승객 격벽을 이제 카본 파이버로 처리를 했고, 밑에 센터 콘솔 부분도 이제 카본 파이버로 제작을 해서 강성은 높이면서 좀 무게는 줄인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 외부 패널 같은 경우는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전부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 섹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강성이 좋은 빔을 사용해서 차체 곳곳을 마감을 했고, 이 빔들이 접합하는 부분들은 이제 단조 알루미늄을 써서 좀 강성을 조금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미드 엔진이니까 엔진이 뒤에 있는데 엔진이 이게 이 레버가 운전석 뒤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행사 직원 같아. 열어주고 굉장히 큰 엔진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출력 면에서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람보르기니가 사용하는 엔진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좀 반길 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할 부분은 이제 페라리도 뭔가 터보차저 엔진을 쓰고 있는데 여전히 이 람보르기니와 아우디는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원초적인 그런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척이나 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폭스바겐 그룹이 주로 사용했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아우디인 만큼 쿼트로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최신 쿼트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엔진, 변속기, 스티어링, 4륜 구동 시스템, 그리고 ESC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V10 모델은 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옵션으로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피스톤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다른 모델, 그냥 V1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가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디스크는 이렇게 원형인데 V10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웨이브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부분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 피제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2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가면폭이 조금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아마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아우디가 얘기하는 그 최고 속도 300km를 훌쩍 넘는데 그것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우디 R8 같은 경우는 전륜에는 이제 WC1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후륜에도 마찬가지로 WC1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2세대로 발전하게 되면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라리라든지 뭐 여러 슈퍼카들이 차용하고 있는 전자 자기장을 이용한 서스펜션을 해야 되나? 아무래도 어쨌든 그 댐퍼를 조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캐딜락도 쓰고 있고 페라리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이거 세팅을 왜 이렇게 누가 해놓은 거야? 굉장히 타이트하고 진짜 슈퍼카의 느낌이 솔솔 납니다. 이건 너무 약한가? 이런 게 슈퍼카니까 진짜 딱 운전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도 레이스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트도 몇 가지를 고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저 완벽한 버킷 시트이면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이색적이죠? 수억 원짜리 뭐 2억은 될 텐데
그 정도의 차를 타면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는, 이 스티어링도 수동으로 조작해야 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면, 기본적인 R8의 레이아웃은 비슷합니다. 기존 1세대 모델과 비슷한데 굉장히 디지털화됐고 조금 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기판을 보시면 이거 막 다 바뀌는, 많이 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만든 이 패널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람보르기니 우라칸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아우디도 이제 TT 뭐 이런 차들의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시스템, 큰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단 이쪽에 계기판을 놓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디자인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었고, 일단 휠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플러스 모델, V10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변 배기 시스템 버튼과 스포츠와 표준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체커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모드이고, 이쪽에 이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 전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시동 버튼. 이 페라리도 이쪽에 있는데, 페라리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는, 진짜 무슨 비행기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토닉인데, 스토닉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 공조장치 레버가 있네요. 신기하네. 대신 훨씬 더 멋있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네,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수납 공간이 따로 없네요. 이게 통으로 열릴 것 같은데 통으로 열리진 않고, 컵홀더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을 주로 메인으로 쓰게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일반적인 차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전 세대 모델은 이게 굉장히 대충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신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아우디와 크게 다르지 않는 MMI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진짜 다 멋있어졌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 전 기어 노브. 뭐 수동 모드도 되고 이 금속을 사용한 느낌도 좋은데, 사실 1세대 R8의 기어 노브는 진짜 명작이었습니다. R8 로고가 딱 박혀있는 기어 노브가 진짜 많은 이들의 로망 같았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차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R8만의 뭔가 느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테두리가 없는 거울 룸미러를 사용했고, 실내에도 일단 카본을 많이 썼고, 이런 스웨이드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좀 고급스러움을 많이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머리 공간이 상당히 높아요. 머리 공간이 상당히 높아서 스포츠카 치고는 그렇게 뭔가 폐쇄적인 느낌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뱅앤올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헤드레스트 쪽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뱅앤올루슨 시스템으로 노래를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이 차의 순수한 사운드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형 R8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2억 4,900만 원. 2억 4,900만 원. 저는 뭐 2억 4,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서울 근방의 아파트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성격, 이 성능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차보다 월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슈퍼 스포츠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탐을 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아우디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 R8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미 인증이 거의 끝나가는 차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아우디가 굉장히 많은 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터그래프는 이 신형 R8을 되도록 빨리 섭외해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얘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